안녕하세요. 저희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좀 고민들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복지사에 있는 고민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목은 사기업 vs 공기업 고민 해결이라는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메이저 대기업과 공기업 중에 어느 곳을 더 추천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을 좀 봐볼게요. 메이저 공기업입니다. 메이저 공기업이요. 메이저 공기업이 좋죠. 저도 공기업이요. 요즘은 더 안정적인 직장을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공기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이 6가지 질문들이 있고, 우선 저는 메이저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에서 먼저 직장 생활을 했고 한 3년 반 정도 다니다가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지 한 1년 반 정도가 됐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6가지 댓글 중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답이 있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라는 되게 심플하면서도 정답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놀란 게 6분이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필자, 이 질문자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성향, 백그라운드, 어떤 역량들이 있으신지 그런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6분 중에 5분이나 공기업이요 이런 댓글들을 달아주시는 거는 일단 타인의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태도는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답정 너예요, 이 질문은. 답은 이미 본인한테 있어요. 그 질문자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인지, 어떠한 조직에서 내가 더 즐겁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지는 그 필자 본인이 이미 다 정답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 나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 취업 준비라는 것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그나마 행복한지. 물론 이 일 자체가 남의 돈을 받기 위해서 이 노동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운 과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버텨, 돈 주는 게 어디야 이러면 요즘 꼰대 소리 듣잖아요. 확실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나한테 잘 맞는 조직이 어딜지를 리서치를 해보셔야 돼요. 자플래닛에 여러분들이 뭔가 목표로 하는 그런 꿈의 직장 같은 데를 검색해보시면 데이터가 이미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웬만한 정보 다 있어요. 복지급여, 워라밸, 조직문화, 승진기회, 경영진 이렇게 이제 5가지 항목으로 웬만한 회사들이 다 평가가 돼 있죠. 이것들을 보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네, 이 회사는 급여는 정말 많이 준다, 성과가 높다. 예를 들어서 사기업이 보통 그렇게 단점은 정말 바쁘다, 업무 강도가 정말 세다. 반대로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보다 조금은 더 근무 강도가 낮을 수 있다. 그리고 안정성이 좋다. 그리고 좀 더 사회적으로 프라이드를 느끼실 수 있겠죠. 반면에 단점은 보수적이다, 보고 체계가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셔야죠. 따져보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공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고 하면은 결제 단계라든지 이런 게 비교적 사기업보다는 좀 더 보수적이고 경직적일 수 있고요. 문화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기업 다닐 때는 이제 캐주얼 데이도 있었고 좀 사복을 자주 입었지만 공공기관 다닐 때는 정장을 거의 베이스로 입죠. 네, 이 정도면 좀 캐주얼한 편이죠. 목폴라니까.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요즘 중요한 이슈죠. 육아휴직이라든지 휴가를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사기업보다는 공기업이 더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단 고용 안정성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거든요. 내가 휴직 갔다 오면 나 진짜 책상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비교적 좀 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해봐야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좋은 것들이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어떤 회사도 좋은 것만 있는 건 없어요. 있어도 그런 회사에서는 저는 안 뽑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왜 우리 연애할 때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남자친구, 저런 여자친구 만날 때 예를 들어서 이 남자친구는 너무 멋있어. 근데 한편으로는 인기가 너무 많아. 썸녀가 생길 것 같고 좋은 모임 하면 자꾸 밥 먹자고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과연 이런 남자친구는 누구한테 좋은 남자친구냐? 만약에 내가 되게 좀 걱정하지 않고 되게 안정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그런 연애를 좋아하는 어떤 여성분이 계시다면, 이분은 아무리 잘생긴 뭐해, 나는 되게 안정적인 이런 연애를 하고 싶은데 이 친구는 너무 화려해. 그러면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안정성이 좋은 공기업이다? 그럼 반대로 내가 안 잘리면 쟤도 안 잘려. 이게 생각보다 끔찍합니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시죠. 내가 저녁 안 하는 건 둘째치고 옆에 있는 이 새끼가 저녁을 안 해. 이 새끼 저녁을 안 해.
버틸 수 있어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게 다 앞면 뒷면이 있어요. 동전의 앞면 뒷면.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일단 잡플래닛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일 좋은 건 현직자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 기업에 계신 현직자분들하고 꼭 면담을 해보시고 커뮤니티라든지 지표에 잘 나오지 않는 것들도 파악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해보시길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을 쓰기는 조심스러운 것들이라든지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꼭 한번 찾아보세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걸 누가 몰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지. 없으면 찾아야 봐야죠. 네, 요즘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인터넷. 취준생분들 중에서도 링크드인이라는 걸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도 뭐 학교라든지 직장 이런 것들을 위주로 등록해 놓으신 분들이 있으면 뭐 친구 추가를 하거나 쪽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일단 보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나랑 학교도 같고 근데 이분이 내가 원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 그러면 친구 신청을 했을 때 이분도 이제 보인단 말이죠. 제 경력이. 그러면 내 학교 후배네. 그러면 뭔가 뭐 도움을 주고 싶은 분이면 연락을 주시겠죠. 아니면 학교 취업지원팀이 찾아가는 거예요. 학교 취업지원팀이 찾아가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회사에 관심이 있는데 동문 선배님이 여기 재직 중이신 분이 있으면은 좀 한번 연락을 드려서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취업지원팀에서 실할까요? 귀찮다고? 취업지원팀 분들의 역할이 뭐죠? 재학생분들에게 컨설팅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해서 취업 합격률 이런 걸 높이는 게 그분들의 성과평가 지표일 거란 말이에요. 먼저 찾아와서 저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할 거니까 학교에서 제공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꼭 뭐라 해야 돼? 다 계속 우려 먹으세요. 꼭. 그러면 이제 재직자분들은 바쁘시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가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면접 볼 예정입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재직자분들은 다들 기본적으로 쩔어 있어요. 하루에도 8시간, 9시간씩 앉아가지고 남들이 시키는 일 억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퇴근하면 뭐 저녁 먹고 집에 가고 씻고 하면 뭐 기본 8시요, 8시. 피곤해. 일단 일이 바빴든 안 바빴든 눈치 보면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게 피곤하단 말이에요. 8시 뭐 이렇게 카톡을 봤는데 조언 뭐 구합니다 선배님 이러면은 되게 뜬구름 소리 잡는 거죠. 뭐 내가 당신 누군 줄 알고 뭐 어떤 조언을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준비된 취준생 이미지를 줄 수 있게끔 꼭 미리 준비를 하세요. 딱 간결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언제쯤 이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될 것 같고 지금 저의 백그라운드는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선배님이 계신 회사에 이런 직무에 뭐 지원을 해보고자 합니다. 궁금한 점들도 준비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뭐 조직 문화가 궁금합니다. 조직 문화에 대해서 그냥 또 조직 문화를 하지 마시고 제가 나름 그 회사에 대해서 뭐 잡플래닛이라든지 이런 거 찾아봤을 때는 이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선배님이 느끼기에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러면 그걸 읽는 상대방 선배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진짜 우리 회사 관심이 있구나. 이 정도 리서치 할 정도면 와 나보다 더 많이 하고 입사하는구나. 그런 후배분들은 도와드리고 싶죠. 힘들어도 피곤해도. 그러니까 좀 그렇게 준비를 해서 연락을 하시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더 좋은 거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그쪽으로 가서 점심시간에 한번 들려서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아니면 가능하시면 퇴근하시고 통화라도 한번 좀 꼭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을 할 것 같아요. 말이라도 제가 뭐 점심이라도 함께 대접할 테니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면 시간이 되시거나 진짜 도와주실 열의가 있으신 분들은 오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밥을 얻어먹을 일은 절대 없으니까 말이라도 제가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선배님 그러면 얼마나 기특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아무리 리서치를 하고 그 회사를 고르고 가도 언제든지 후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요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진리의 부바부, 진리의 케바케 뭐 이런 거 있죠. 사바사 케박.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걸 예측한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주식 투자 같은 것도 뭐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 같은 그런 정말 유명하신 분들도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아무리 뭐 취업 컨설턴트, 뭐 취업 지원 팀장님이어도 그 회사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또 지금은 이 팀이 이런 분위기여도 다음 팀장님이 어떤 분이 오실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예측해서 나한테 진짜 100% 핏한 회사를 찾아가야지 라는 전제는 일단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구조적인 측면에서 거시적인 측면
면에서는 나랑 맞는 조직 문화, 나의 성향이 잘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는 그래도 꼭 알아보고 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이 사기업이 좋아요, 공기업이 좋아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이미 답정너다. 이미 답은 여러분들 안에 있고, 여러분이 어느 좀 집단에 잘 맞는 성향인지는 스스로 좀 파악을 하셔서 기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피트하고 좀 더 나답게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직장에 선택을 하셔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다니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가 공기업, 사기업 을 두 곳 다 다녀본 입장에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진짜 진솔한 생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짜 요즘 취업이 특히 더더욱 어려울 텐데 많은 분들이 희망을 조금만 더 잃지 마시고 결국에 끝까지 진짜 짜증나도 단어 하나 더 외워서 토익 좀 돌리시는 분, 아 진짜 짜증나는데 작년에 떨어졌다는데 아우씨 또 써야 돼? 라고 해도 한 번 더 써보시는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이기실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을 거예요. 이거는 꼭 취업시장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부분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어려우셔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들 어려운 건 마찬가지니까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주변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묵묵히 준비하시다 보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화이팅!